공화당 의원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서둘러서 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려놓은 이후에 지금 연발로 탄핵소추안을 지금 계속 발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찍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첫날 탄핵 결의안을 냈었죠. 물론 많은 다른 동료 의원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후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금 탄핵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그 21일 화요일 날 공화당 의원 4명이 탄핵안을 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분이 밥 깁스 의원인데요.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의원인데 이 밥 깁스 하원 의원, 앤디 빅스, 그 다음에 브라이언 베빈, 랜디 웨버 전부 다 강성 의원들입니다. 근데 이 강성 보수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를 하게 된 근본적인 내용은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이 3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 조항은 바이든이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던 헌법적인 서약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을 했고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멕시코에 남게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고 흔히 MPP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책을 다 취소해 버렸고 그리고 이민 법정에 출두할 날짜를 원래는 서류에다가 몇 월 며칠 어디로 와라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서류도 주지도 않고 그냥 방류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적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국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서약했던 것을 어긴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탄핵 조항은 미국 대법원의, 연방 대법원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입법 지침도 없이 모라토리움을 연장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제 퇴거 유예 조치였었죠. 월세를 안 내면 그 집에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팬데믹 때문에 월세를 안 냈더라도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나앉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 그냥 집에 있게 도와주자. 월세를 밀린 사람들도 그냥 집에 있을 수 있게 퇴거 유예 조치를 해주자라고 CDC에서 취했던 조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료가 됐으면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계속 옹고집을 부리고 대통령 혼자서 단독으로 행정명령을 내리죠. 그냥 유예조치 연장이라고 행정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거에 힘입어서 각 주의 주지사들이 또 자기들끼리 알아서 또 막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무슨 봉입니까? 집주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왜 부자들, 사실 집 하나 더 있다고 부자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집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입니까? 뭐 사기쳐가지고 모든 집 2개 있는 사람들은 다 사기쳐서 집 2개가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죄인시하고 악마시하게끔 만드느냐? 갈등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 간에. 결국은 이 퇴거에 대한 조치,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해 주는 것 자체가 이건 권력 분립을 어긴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해야 될 결정을 대통령 단독으로 막 혼자서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시스템,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라는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긴 것이다. 해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조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총사령관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들이 남겨져 있는데 군을 먼저 철수시키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첨단 무기들과 군 자산들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탈레반 테러리스트한테 넘겨주고 나오는. 이런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탄핵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앞서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헌터 바이든과 관련해서 뇌물을 요구하는 그런 권력 남용을 했다라는 이유로 탄핵 결의안을 1월 달에 제출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도 탄핵안을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제출했는데 8월 달에 탄핵안 냈을 때는
애리조나의 폴 고사르 의원하고 일리노이의 메리 밀러 의원도 같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탄핵안을 만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만든 탄핵안에는 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앞서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는 것처럼 아주 강단 있게 이야기하고 소신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조하는 다른 공화당 동료들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 비록 상임위원으로 있지는 못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위원 소속으로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뭐 재선 선거 자금도 벌써 300만 불 이상 선거 자금을 모금한 상황이어서 충분히 재선 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주변에 있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리더십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랜디 웨버, 텍사스주의 하원 의원인데요. 랜디 웨버 하원 의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에 대한 대통령의 직권 남용, 이것은 바이든을 탄핵하기에 충분하다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따로 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소추안에는 7월 23일 날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야, 뭐 정 안 되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이것은 분명히 권력 남용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제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또 탄핵안을 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핵 자체가 성사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의회 구조에서는 하원이 민주당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은 거지만 많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나와도 가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탄핵소추안을 계속 내느냐? 탄핵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서로 다 남기는 겁니다. 기록화하는 거죠. 이제 성문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탄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2022년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바뀌게 된다면 2023년은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탄핵부터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찌됐든 하원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현실을 반영을 해서 공화당 당 지도부에서는 탄핵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임 결의안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현재 당론을 모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당론은 바이든은 사임하라, 사임 결의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뭐 그러나 사임을 하던 탄핵을 당하던 수정헌법 25조가 발동을 하던 뭐가 됐던 간에 바이든은 자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